자, 반갑습니다. 물리학을 가르치는 신승환이라고 합니다. 자, 2022년 개정교육과정 완자물리학 오리엔테이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학을 배우는 첫 단추를 꿰는 강의인 만큼 여러분들이 겨울방학 내에 빠르게 시작을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되겠죠? 자, 일단 어떤 학생들이 들으시면 좋냐? 당연히 이제 2022 개정교육과정이죠. 올해 아마 처음 시행될 거예요. 고2 기준으로는. 그래서 개정물리학 내신을 준비한 학생들은 누구나 들으셔도 좋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2022년 개정 고2 물리학의 모든 개념이랑 모든 문제풀이를 다 다뤄드릴 거예요. 뭐 사실상 올인원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능적 사고, 그리고 상위권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이 들으시면 좋습니다. 이 수능적 사고라는 말에 아니 우리 내신 볼 건데 뭔 수능적 사고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내신 시험 문제 어려운 문제들이 다 기출문제 베이스로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수능적 사고를 잘 한다는 건 내신에서 역시나 고난도 문제들을 다 잘 풀 수 있다는 의미와 똑같으니까 이런 거 꼭 챙겨 가셔야 되겠습니다. 됐죠? 기본 개념부터 시작합니다. 처음 입문 강좌이다 보니까. 근데 입문 강좌라고 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하세요 이런 의미이거든. 근데 이게 쉽다는 거는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처음에 이걸로 입문을 하셔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보다 좀 더 고난도의 무언가를 다루기 위해 이 정도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런 의미이지 스킵하셔도 된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히나 물리학을 처음 하시거나 아니면 한번 해보셨더라도 좀 뭔가 이 다른 결의 강의를 좀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강의 꼭 들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되겠죠? 그래서 문제풀이까지 다뤄보고 싶은 학생들 꼭 추천드리고, 제가 실제로 뭐 맞물리다 개념편, 문제편 이렇게 해서 학기 중에도 이제 강좌를 오픈을 해드릴 건데, 저는 개인적으로 완자 물리학만 정말 열심히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셔도 충분히 내신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들은 이제 맞물리다 개념편, 문제편 이런 것들은 이제 초고난도 문제들을 풀기 위한 어떤 스텝인 거지, 물리를 잘하고 싶으면 이 강의가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개념도 하고 문제도 하는 올인원 강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강좌의 특징은 스튜디오 강의로 당연히 제작이 될 거고, 이제 50분짜리 강의로 60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촬영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좀 더 오버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최대한 여기 근처로 맞출 거예요. 그 다음 개강일은 이제 12월 18일 목요일입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12월 17일 수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의를 좀 찍어놔서 아마 다량의 강좌랑 그리고 이제 오늘 촬영하는 강좌까지 전부 다 오픈이 될 예정입니다. 웬만하면 겨울방학 동안에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OT를 듣고 있는 시점이 3월이 아니길 바랍니다. 12월에 촬영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1, 2월에 요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에 꼭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에게는 안타까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물리학이라는 이번 개정이 되면서 만들어진 강좌가요, 이 두 가지의 이 힘든 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범위가 늘어났어요. 뭐랑 비교해서 늘어났는지를 얘기해 드리면, 수능 물리학 1, 그러니까 재작년까지 우리가 수능으로 봤던 그 물리학 1 교재보다 양이 늘었어요. 당연히 깊이는 줄였지만 전체적인 표면적인 배경 지식의 양만 보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근데 걔네들은 1년 동안 우리가 수행했던 과목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한 학기 동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고 힘든 상황인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단순하게 그냥 같은 양인데 학기가 절반으로 줄었다, 이것만 해도 이제 2배의 스텝업이잖아요. 근데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학기 중에 시작하셔서 학기 중에 따라잡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겁주는 건 아니고요. 저도 선행학습보다는 이 현재 학습을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겨울방학 때 그래도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고 들어가시면 너무 좋겠고, 학기 중에 이제 3월에는 제가 이제 맞물리다 개념편, 문제편 이렇게 개강해 드리니까 그거까지 같이 활용하셔서 여러분들이 내신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구성. 이 완자책을 따라갑니다. 뭐 제가 설계한 건 아닌데 완자에서 이렇게 학생들의 물리학 1에 도움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개념 설명을 해야 돼요. 당연히 열심히 할 거고요.
완자 비법 특강이라고 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여기에 가장 힘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를 풀 때 방법론이나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었을 때 해야 되는 이런 행동 요령 같은 거에 대해서 여기에 좀 담아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배경 지식에 가깝고 얘는 문제풀이 하는 방법에 가까워요. 그래서 두 가지를 모두 다 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표 자료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빈출되는, 이 빈출이라는 게 사실 수능에 빈출되었던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빈출 문제들을 대표 자료로 제시를 하고 걔네들을 이제 세세하게 분석하는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게 이제 개념 강의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도 당연히 해야죠. 문제풀이는 세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내신 만점 문제, 그리고 실력업 문제, 중단원, 고난도, 마무리 문제 이렇게 있는데 저도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내신 만점 문제는 옛날 고2 학생들이 충분히 풀만한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문제들,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 문제들 이런 것들 위주로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의 학교가 뭐 주변 학군지에 비해서 물리 문제가 되게 쉽게 나올 것 같다라고 하시면 요 정도만 하셔도 안 돼요. 요거 하시고 요거까지 하시면 좋겠는데 적어도 최소한 이건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실력업 문제는 대부분의 99%의 문제들이 기출 문제를 살짝 변형해 놓은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를 열심히 풀어왔던 사람이라면 저 같은 사람들이죠. 수능 강의를 열심히 했던 사람이라면 다 한 번씩 풀어봤던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기출 문제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적 사고를 장착을 해야지 풀 수가 있습니다. 난이도가 확 올라가요. 그 다음 중단원도 이제 중단원 마무리 문제, 중단원 고난도 문제가 있는데 중단원 고난도 문제는 대놓고 그냥 기출 문제들이 깔려 있습니다. 어려워요. 그리고 중단원 마무리 문제 역시나 제가 봤을 때는 요거와 요거 사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전부 다 풀어보시는 걸 당연히 권장드리고 저도 수업 중간에 당연히 다 풀어드립니다. 다 풀어드려요. 자, 그래서 이 6가지의 시퀀스를 한번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개념 설명이에요. 제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단원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보면 이런 개념들이 이렇게 축축축 나열이 돼 있잖아요. 이제 글자 수가 많은 걸 봐서 이제 학습량이 굉장히 많을 텐데 안 보여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을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해 드립니다. 최대한 교재 순서에 맞게끔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뭐 저는 이제 물리에 어느 정도 공부를 많이 한 상태지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처음 입문자들이면 이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쉽지 않을 수 있거든. 그래서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할 거고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게 좀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필요한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완자 교재에 부족한 부분은 제가 다 추가로 설명을 해드리고 아마 이 부분들에서 되게 많은 영감을 얻어가시길 기원합니다. 기대해요. 이 개념 설명의 강점, 이 강의를 듣는 저의 강점은 단순 암기 절대 안 시킵니다. 뭐 예를 들면 등가속도 운동하는데 이거 식 같은 거 외우라고 시키지 않아요. 원리를 설명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직접 푸는데 문제가 없게끔 그렇게 도와드릴 거고 방법론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이 방법론이라는 게 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스킬 정도 될까? 근데 제가 스킬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개념을 배웠으면 문제가 풀려야 되는데 개념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안 풀려요. 왜 그러냐면 배경 지식과 문제를 푸는데 사용해야 되는 지식은 조금 달라. 그래서 그 연결고리를 저는 방법론이라고 지칭을 많이 하고 그 가교 역할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개념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개념을 설명하고 그걸 문제풀이에 적합하게 가공해서 전달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 가공된 걸 받아들여서 문제를 풀면 됩니다. 됐죠? 두 번째는 이제 완자 비법 특강. 제가 봤을 때 여기에 힘을 많이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페이지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오랜 시간을 투자하셔서라도 완벽하게 다 체화하시는 게 좋고요. 당연히 실전 문제 풀이의 핵심 스킬이라고 불리는 것들을 전부 다 나열하고 있습니다.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방법론을 제시한다. 아까 똑같은 얘기고요. 사고력을 이용해서 다른 접근도 제시할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여기에서 주어진 방법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있는 뭐 비법이라고 하면 좀 민망하고 잘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전부 다 녹여서 드릴 거예요. 되겠지? 그래서 깊은 사고 그리고 많은 학습이 필요합니다. 절대 쉽게 보시면 안 됩니다. 물리라는 게 여러분들 주변에 들어보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게 수학적으로 어렵다는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어렵진 않아요. 수학을 우리가 쓰는 거 별로 없어요. 근데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귀찮아요. 여러분들을 되게 귀찮게 해드릴 거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물리를 선택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강점. 사용 방법과 이유를 모두 설명합니다. 도대체 이걸 왜 배워야 되지? 이거를 왜 배우냐면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대처하기 위함이야. 이런 거를 전부 다 설명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도 당연히 팁을 많이 드릴 겁니다. 실제 예시들도 다량 들어서 단순하게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문제에 적용하는 형태도 보여드릴 거예요.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대표 자료 분석입니다. 여기 자료 하나를 가지고 되게 세세한 문항들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순서에 맞춰서 나열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려면 요렇게 순서대로 진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 문제를 풀 때 물어볼 수 있는 주요 문항과 부수적으로 물어볼 수 있는 변형 문항을 제시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풀어드릴 거고 우리가 물리에서 나올 수 있는 대표 유형 문제를 드릴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우 자세하게 하나씩 다 풀어드립니다. 뭐 여기 있는 보기 다 풀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자료의 핵심 그리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이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한다라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요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풀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나는 방법 1을 사용할 거야. 방법 2를 사용할 거야. 방법 3을 사용할 거야. 이게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면 내가 어떻게 풀지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 그래야지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되겠죠? 정확한 자료 분석, 포인트들 다 집어서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의 방법론들을 여러 가지를 제시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최적화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공유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해드린다. 내신 만점 문제는 가장 대표적인 문제들이 많아요. 빈출, 이 빈출이 어디에 빈출됐을까요? 수능입니다. 그래서 빈출되는 문제들 모음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적어도 여기 있는 문제는 다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이고 초보자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이 초보자의 정의가 사람마다 다른데 제 생각에 통합과학을 문제없이 공부할 수 있을 정도면 저랑 같이 완자 수업 하시면 이제 요 정도는 풀 수 있지 않을까 되겠죠. 그리고 뭐 방법론, 스킬, 뭐 난이도가 낮은 편입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다양한 풀이 방식을 제시하고 그 중에 정답에 가까운 플레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실력업 문제입니다. 뭐 문제를 보기만 해도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이런 애들이 이제 다 기출문제 베이스인데 수능 기출문제 난이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고2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 단원별 가장 어려운 수준의 난이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많은 시간을 들여서 도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네 문제니까 뭐 대충 한 문제당 5분에서 뭐 20분이면 충분하겠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한 문제당 20분씩 잡을 수도 있어요. 한 문제당 1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뚫어보셔야 되는 난이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네요. 최적화된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연습시킬 거예요. 연습하셔야 돼. 근데 이 연습이라는 건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최적화된 방법을 제가 제시해 드리면 그거를 연습해 보셔라. 그리고 한 단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드릴 겁니다. 넘어가 보죠. 마지막은 중단원 마무리, 중단원 고난도 이런 문제들입니다. 중단원 개별 문제, 융합 문제들이 섞여 있어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뭐 내신 만점 문제, 뭐 실력업 문제 이런 거는 돌림힘을 배우면 돌림힘에 관련된 문제들만 탁탁탁 나와요. 등가속도 운동을 배우면 등가속도 운동에 대한 설명만 탁탁탁 나와요. 근데 물리에서는 얘네들이 융합돼서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 그러면 가속도 법칙이라는 단원과 등가속도 운동이라는 단원이 합쳐져서 나오기도 해요. 그런 문제들이 수두룩 빽빽하게 실려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건 모든 문제는 마찬가지야. 너무 쉬운 걸 제외하면 한 문제를 여러 번 푸시는 게 훨씬 도움이 돼요. 여러 문제를 한 번씩 푸는 것보다 한 문제를 여러 번 푸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풀 때는 1시간 걸렸던 문제를 두 번째 풀 때는 20분 만에 풀어내고 세 번째 풀 때는 5분, 10분 내로 풀어내는 이런 연습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실력 향상에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풀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완자에 있는 모든 문제를 내가 정확한 방법으로 풀어낸다.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회차 풀이는 다양한 시각을 선물합니다. 이런 말도 꼭 전달드리고 싶고
당연히 최적화된 방법 제시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양한 변형보기나 응용보기도 제가 전부 다 수업 시간 그때그때마다 바꿔서 설명드릴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에서 이런 함정이 나오면 학생들이 많이 낚이더라. 여기에서 이걸 이렇게 바꾸면 여러분들이 아마 실수할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제가 같이 한번 트레이닝 해드릴 테니까 이렇게 같이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겠죠? 완자라는 교재는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포멀한 참고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매년 같이 협업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불특정 다수, 가장 대표적인 표본들에 대해서는 가장 최적화된 강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완자 물리학을 한번 들어보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내가 좀 더 고난도, 좀 더 상위권의 목표를 원한다. 그러면 맞물리다 개념편, 문제편으로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 고생하셨고 오리엔테이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업에서 봅시다.